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먼저는 설치 신고를 받게끔 되죠. 그래서 요 설치 신고가 돼야만이 이거에 따라서 지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지정제로 바뀌네 원래 지정제였어요. 설치 신고한 다음에 지정받는. 근데 그때는 설치 신고한 다음에 지정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설치 신고를 지자체에다가 내면은 이제 그 심의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이 심의기구에서 지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부족해요 라고 얘기해요. 의견을 줍니다.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러면 지정을 못 받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들을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법, 지금 중요한 내용은 요거라는 거죠. 요거. 설치 신고에 대한 그 노인복지법 기준안이 1번이다. 그 다음 2번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부터는 평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하기 전에. 그래서 요 내용에 따라서 시설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두 가지가 돼야지만이 요 설치 신고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자료 제출하면 지정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고 행정처분의 내용도 이제 지자체에서 검토를 한다라는 거니까요. 이 정도 내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볼게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이제는 장기 요양 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이 유효기간. 그래서 이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한다는 거죠. 한 번 지정을 받으면 6년의 기간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이다. 6년 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 또는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정을 6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갱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갱신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갱신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들은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 심사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심사하는 사람이 내용을 분명히 갖고 갈 거니까. 심사는 이 사람이 합니다. 갱신할 때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자료를 들고 와서 분명히 정확한 내용들을 기재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다. 시각이. 이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거죠. 시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다 삐뚤게 보이겠죠? 시각이 둥글둥글해요. 그럼 둥글둥글하게 보이겠고.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작성하고 간 걸 가지고서 4인의 위원들이 그 내용 검토할 거 아닙니까?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의견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시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4명의 위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명의 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나쁜 어떤 의도도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의 이익단체의 의견이든 누군가의 의견이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분명한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밑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4명의 위인의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밑에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정을 갱신하려면은 갱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영역으로 정한다는 얘기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변경 지정을 받도록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도 해야 되겠다. 변경 신고해서 지정 받아야 되는 거고, 똑같이 시에서 그 관할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이다. 똑같이 변경해야 한다. 그런 거고. 뭐 요거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시설은 분명히 어떤 그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력에 대한 변경은 우리 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신고,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35조에 보면은 장기요양 기관의 의무가 나오는데,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 급여 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소 정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어르신이 계시면 누구나 입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신청을 했지만 어르신이 어떤 병적인 상황, 또 이 어르신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상황, 그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구두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안 됩니다 그냥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유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그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록을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설에서는 초기 뭐 입소 상담 기록지라는 걸 뭐 쓰고 있는 데들이 있죠. 거창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거창합니까 이렇게 내용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입소를 받을 수 없었던지 그런 내용에 대한 사유만 간단하게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입소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초기 입소 상담에 대한 부분도 뭐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뭐 갖고 있는데, 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을 때는 또 동의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요 내용들 좀 중요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 비용, 즉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면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거니까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행위는 안 되겠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안 되지만 식재료비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비에 대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벌금에 처한다. 라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영리하고 관계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소개하고 알선하면 물품을 이제 제공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은 재무와 회계에 대한 기준을
준용해야 되겠다. 즉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이라 한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렇죠. 투명하게 운영해야죠. 네. 왜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해야 한다.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34조는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3항이 맞나 모르겠어요. 4항 같은데. 지금 3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 수리해야 한다는 거고 4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항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항인 것 같은데 지금 3항이라고 돼 있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4항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고 정확해야 되니까 법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제3항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 기준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일반 장기요양 기관 지정만 받은 시설들이고 방문요양 같은 데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제 설치 신고를 받아서 한 지정을 받은 시설들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으로 간다.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죠.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으로만 간 데들도 이제는 장기요양 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준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규칙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돼 버린 거죠. 시설에서는 인권교육해야 한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설에서는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전문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걸 가입을 안 하면 감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폐업 신고에 대한 부분이 36조에 나오는데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3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시군구는 공단에다가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공단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단에다가 이를 통보를 해서 끝낸다 이거죠. 갱신 신청 안 하면 끝난다. 6년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유예기간 지금 6년인 건데 글쎄요, 요거 내용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는 고시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 내용이 이제 적용이 돼서 나오면 분명히 이제 고시에서도 갱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갱신에 대한 그 고시의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 기관에 지정갱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나 다른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누구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계획. 그 다음 비용을 정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치가 돼야 되겠다. 여기서 한 사람 빠진 사람들 있죠. 제일 큰 타격을 또 보는 사람 누구요? 종사자가 빠져있죠.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줘야죠.
이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데 뭐 하나만 하고 둘은 안 하는 것 같아 보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휴업, 철회 또는 지정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다른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하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 요분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뭐 좀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정갱신을 하지 아니하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그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명세서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도 있어서 공단한테 잘 보여야 한다. 라는 의미의 꼭 법인 것 같죠. 세 가지 말씀드린 그 계약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그다음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왜 이 세 개냐? 첫 번째로는 계약을 잘 했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잘 제공했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돈은 제대로 받았는가?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하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제는 계획서도 전송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각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시설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각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돌리냐? 제가 말씀드린 9988하게 건강하게 쭉 어르신들이 살아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사업 전개를 하셔야 되겠다. 노인요양 사업으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방향을 자꾸 너무 무모하게 좀 얽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지금 그 정부의 지원이 없는 또 정부가 어떤 그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분, 즉 제일 필요한 부분. 우리는 민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등급이 없는 분들을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잘 보세요. 등급 없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생활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이 필요 없게 돼요. 등급자가 없으니까. 그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이제 방향 설정을 그런 쪽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원론상 바른 내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나가시는 것도 좋겠다. 더군다나 지금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보고를 지금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산 보고서까지. 그럼 이거 결산 보고서까지 하려고 하면 폐업 못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설들을 상대로 서비스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회계에 대한 서비스죠. 솔직히 회계에 대한 서비스 이거 엑셀 하나면 끝납니다. 엑셀 파일 하나면. 가계부 하나만 쓰면 끝나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막 일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처럼 막 뭐 크게 뭐 일 벌이는 것처럼 돼 있는 것들이 다 좀 축소가 되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될 시점에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서비스 질 계속 떨어져요. 지금 뭐 장기요양 서비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뭐 시설 등급 A 등급 평가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런 내용으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간소화돼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게 시설에서 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법이 개정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36조에 이 보면 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6개월 범위니까 6개월 안에 다 해놓으세요. 이거죠. 안 해놨으면 뭐 3개월 안에 다 고쳐놓으세요.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다 돈 쓰고 다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안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돈 쓰는 방법 가르쳐 달라 이거거든요. 정리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쉽게 막 무슨 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은 제 지난번에 그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보여드린 영상 거기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고 시정명령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과 안내가. 그리고 이 교육도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내용이 뭐 이거 뭐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진짜 엑셀 파일 하나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시스템 만들고 거기다가 많은 인력 투입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아이스크림 봉지 있으면 주워서 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인력을 채용을 대거 채용해서 아이스크림 봉투 어딨나 봉지 어딨나 찾아라. 그리고 뭐 장비까지 막 투입해가지고 장비 사용법 막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봉투를 뭐 기계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랑 비슷하잖아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어렵게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법 자체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방에 중점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인데 교육의 내용 자체가 막 과도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럴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내용들 자체가 과도해져 버리면 이걸 하는 종사자가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서비스 질이 좋겠습니까? 나오는 게 머리가 아픈 데에서 나오는 건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37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다. 근데 이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게 아니고 공무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항에다가 공무원이 잘 몰라서 잘 모르는 때에 그냥 지정을 받게 된 경우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모르고 설치 신고를 하는 사람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받으면 그 책임은 지정받은 사람한테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뭔가 페널티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장기유한 급여를 거부했을 때, 그 다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그리고 수급자를 알선 속에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 예전에는 막 수급자 이 어르신들 시설에다가 소개해드리고서 300만 원씩 받고 했던 그 분들이 있었죠. 어르신 한 분 하면 300만 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 회계 부정회계가 있을 때,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했을 때,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했을 때, 또 자료 제출을 안 할 때, 또 장기유한 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때는 다만 장기유한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종사자가 이제 폭행을 가했을 때, 또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있을 때, 또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했을 때, 또 수급자를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또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을 때 이제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끝내야죠. 이거는 그냥 바로 이런 것들 다. 근데 평가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시각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는데 이게 발생했다. 그때는 봐준다 이거죠. 그죠? 글쎄요. 맞습니다. 일부 그런 게 해당할 수 있죠. 종사자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여기다 이제 달아놓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행정처분의 내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가 있겠고요. 또 수급자가 다른 장기유한 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지정 취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장기유한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또 지정을 받을 수도 없고 업무를 할 수도 없다.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이제 밑에서 나옵니다. 쭉쭉쭉 내려가 보면 이거죠. 이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승계된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제재 처분이 있는데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 양수인에게 그 처분이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유한 기관을 운영할 때에도 종전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이 폐업 후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유한 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다음 제3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죠. 그런 이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간 못한다.
이렇게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 그리고 행정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양수인이나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소, 그리고 종전의 위반 행위를 한 사람 한테는 이게 안 된다. 다시 운영할 수가 없다. 승계가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양수 합병할 때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고 지자체에서도 내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둔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장기 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장기 요양 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했을 때 그때에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덜 준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운영자에 의해서 종사자는 위력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를 적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8조에 보시면은 장기요양 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된다 해서 인건비 비율에 대한 그 부분이 이 법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인건비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를 논한다고 하면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지금 그것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간접 인력에 대한 좀 부당성이 있다. 그걸 인건비로 책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부당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 논리상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한 거죠. 쭉 내려가서 보실까요? 쭉쭉쭉쭉 뭐 장기요양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것들 나와 있고 뭐 장기요양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시설하고 간접적인 내용들이니까 쭉 내려가서 이런 내용들 다 있다라는 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런 내용도 있고 보칙에 보시면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분명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분명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그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60조가 있는데 뭐 공단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면은 그에 따라서 수급자와 장기요양 기관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응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저희가 뭐 볼 부분은 뭐 벌칙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섭죠. 본인 부담금 면제하는 거, 징역, 또 감경하는 행위,
징역. 또 수급자를 속에 알선 유gin하는 행위, 징역. 네, 갑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했을 때,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을 때,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등급 신청에 대한 거를 일부러 속여서 등급 신청을 만들었을 때, 그 등급 인정 그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용을 받는다. 또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뭐 변경 지정을 안 하거나 변경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지정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게시했을 때, 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또는 거짓으로 교부해도 과태료 처분이 된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되고, 또 폐업, 휴업 신고 또는 자료 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한 사람이거나 또는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과태료 매겨진다는 것.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도 과태료. 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도 과태료 처분인데 좀 심했다라고 보여지죠.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법에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령을 보실 텐데 한번 끊고 갈까요?